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모유를 먹이다 보면 유방이 심하게 아픈 병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유를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유방이 젖이 차서 생기는 병이 유방우려이고, 유방우려이 지속되면 생길 수 있는 병이 유선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린 유방우려 다음으로 유선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올린 유방우려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은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 두 가지 병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오늘 영상도 이해를 위해서 우려에 대해서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 후 엄마 유방에서는 모유가 만들어지는데 아기가 먹으면서 비워지는 만큼 다시 차게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모유를 다 비우지 못하게 되면 유방에 젖이 차서 탱탱하게 붓습니다. 이것을 울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인 물은 상한다는 말이 있듯이 유방에 모유가 찬 울열이 지속되면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세균 감염이 생긴 것을 유선염이라고 합니다. 울열의 증상은 유방이 붓고 많이 아픈 것이 특징인데, 아파서 젖 물리기 힘들고 유방이 팽팽해져서 아기가 젖을 물기도 힘들어 젖을 제대로 비울 수 없게 되어 울열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유선염은 여기에 세균 감염이 겹친 것으로 더 붓고 더 심하게 아프고, 유선염이 생긴 부위가 쐐기 모양으로 붉게 변하게 됩니다. 게다가 열이 펄펄 나고 오한이 생기고 마치 두드러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픈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선염의 세균 감염 증상이 유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유방도 아프고 온몸도 다 아픈 병이란 겁니다. 울열과 유선염을 막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모유를 열심히 먹이면 됩니다. 유방을 충분히 다 비우면 울열이든 유선염이든 생기지 않습니다. 사정상 젖을 제대로 먹이지 못할 경우는 아프지 않을 만큼이라도 젖을 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생아 시기 모유가 갑자기 늘어날 때 모유만 먹이지 않고 분유를 같이 먹이는 경우 만들어진 모유를 다 비울 수 없어서 울열이 잘 생기게 됩니다. 울열이 생긴 경우 이걸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바로 유선염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 점점 더 심하게 아플 수 있고 모유도 확 줄 수가 있습니다. 유선염이 잘 생기는 경우는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생아 초기 처음부터 젖을 열심히 물리지 않으면 젖이 돌아서 갑자기 젖이 확 늘어나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잘 생길 수 있습니다. 24시간 모주동치를 해서 엄마 품에서 아기를 키우지 않으면 바로바로 젖을 다 비울 수가 없게 되어서 또 잘 생깁니다. 시간을 맞춰서 먹이거나 필요 없이 분유를 보충하거나 젖을 제대로 물리지 못해서 잘 먹이지 못하거나 갑자기 수유를 거르는 경우에도 잘 생깁니다. 모유 먹는 횟수를 갑자기 줄이거나 모유를 갑자기 끊는 경우도 잘 생깁니다. 너무 꽉 끼는 브래지를 사용하는 경우 눌려서 잘 생기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모유를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울열이 생기고 유선염이 잘 생기므로 이런 점들은 미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울열과 유선염에 걸리면 집에서 하는 치료도 중요합니다. 집에서의 치료 역시 열심히 젖을 물리는 것이 첫째입니다. 젖 물리는 초기에는 아프지만 서서히 유방이 비워지면서 땡땡함이 가라앉으면서 아픈 것도 줄어듭니다. 아파서 젖 물리기 힘든 경우는 브루펜 같은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울열 생긴 것을 푼다고 유방이 아플 만큼 열심히 마사지하는 엄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유선염도 마찬가지로 마사지로 유선염을 치료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울열과 유선염은 푸는 개념이 아니고 비우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울열이 진행되어서 세균 감염이 생긴 것이 유선염인데, 유선염이 생긴 유방부터 젖을 물려서 더 열심히 비워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유선염에 걸린 유방에서 모유 수유를 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유선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열심히 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선염에 걸리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물도 충분히 먹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합니다. 수유 전에 온찜질을 하고 수유 후에 냉찜질을 하시면 됩니다. 울열이나 유선염이 있는데 병원을 갈 수 없는 경우라면 냉찜질할 때 양배추잎을 차게 해서 붙이는 방법도 도움이 되는데, 따뜻해지면 바로 찬 것으로 갈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간혹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도 있고,
아기가 냄새 때문에 젖을 물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 없어서 양배추잎을 사용할 경우는 이 점을 미리 알고 문제가 되면 바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염 생긴 유방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유두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는 식으로 마사지를 하면 모유를 먹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땡땡하게 묻힌 것은 유방 방향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쓸어내듯이 마사지를 하면 부은 것의 순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세게 문지르듯이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뭉친 것을 풀겠다는 식으로 세게 마사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유선염이 생기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찰 소견에 따라서 하루 정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두고 보기도 하고요. 바로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는 의사가 그만 먹으라 할 때까지 항생제를 계속 먹어야 내성을 막을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증상이 싹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의사가 그만 먹으라 할 때까지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항생제를 먹는 도중에도 모유 수유는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도 모유를 더 열심히 먹여야 유선염이나 우려는 빨리 좋아집니다. 우려이든 유선염이든 모유 열심히 먹이면 치료뿐 아니라 미리 예방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염에 걸리면 모유를 더 열심히 먹이는 것이 더 빨리 좋아지는 지름길입니다.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항생제로 처방받은 경우 대개 의사들은 이런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항생제를 먹는 중에 모유를 먹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선염에 걸려서 처방받은 항생제는 증상이 좋아져도 반드시 의사가 그만 먹으라 할 때까지 끝까지 먹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